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에요. 오늘은 형부랑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쩌다가 형부랑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누군가는 막장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살다 보면 참 상식 밖의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저도 제가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그럼 제 이야기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 볼게요. 저랑 띠동갑인 형부는 어찌 보면 참 딱한 사람이에요. 언니가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고요. 형부는 5살 된 조카를 혼자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형부를 소개했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형부는 남자답게 덩치도 조금 있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여서 첫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외모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언니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6살 차이가 났던 언니는 성격이 엄청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편이었는데요. 그런 언니한테 참 잘해주기도 했고 신랑감으로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얼마 후에 결혼을 했고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언니 신혼집이 제가 지내는 곳하고 가까운 편이어서 종종 놀러 가기도 했어요. 제가 놀러 가면 처제 왔냐면서 형부는 엄청 반가운 내색을 하기도 했었죠.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집이 지방이라 대학 시절부터 집을 나와서 쭉 혼자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자에 조금 일찍 눈을 떴다고 할까요? 또 제 성격이 둥글둥글한 편이어서 그런지 남자들이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덕분에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연애를 쉬었던 일이 없었죠. 제가 사실 욕구도 조금 강한 편인데요. 간혹 만나는 남자친구가 0잠자리에서 부실하면 저는 혼자서 그걸 하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었죠. 그렇게 남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 젊었을 때는 남자 외모를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요. 잘생기면 좋기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밤일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덩치가 좋은 남자들이 아무래도 힘이 좋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형부도 덩치도 좋고 힘 꽤나 쓸 것 같은 타입이었는데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언니는 좋겠네 라는 장난스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평범한 시간이 흘러갔고요. 언니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가까이 살면서 종종 놀러 가곤 했지만 언니가 임신한 이후로는 더 자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게 될 조카가 너무 기다려졌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언니는 정말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형부랑 언니의 장점들만 물려받은 건지 조카 한별이는 정말 인형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처음 조카를 안아보던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조카를 안고 눈을 맞추고 있으면 벅찬 기분이 들기까지 했어요. 저는 남자를 많이 만나오면서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일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빨리 결혼해서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저는 쉬는 날이면 조카를 보러 언니네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어른 셋이서 한별이를 물고 빨고 하면서 바닥에 내려놓지를 않았죠. 그 시기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언니랑 형부도 조카를 예뻐하는 저를 보고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만나던 남자랑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갔고요. 그런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가 조금 크면서 언니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교통사고로 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는데요. 언니는 아침에 조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점심 무렵 형부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갔지만 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형부는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고요. 저는 혹여나 형부가 조카를 두고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 싶어서 퇴근하면 집으로 찾아가곤 했죠. 고작 5살인 조카는 엄마를 찾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요. 엄마가 잠깐 어디를 가게 되었고 며칠 밤만 지나면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를 달래곤 했네요. 형부가 휴직계를 내고 집에 있기는 했지만 집안 꼴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저도 하나뿐인 언니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기는 했는데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조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어요. 형부는 넉나간 사람처럼 지내는 것 같아서 그냥 두면 조카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집안 살림을 해주면서 챙기게 되었죠. 저도 사실 회사 일 하면서 졸지에 형부네 집안 살림까지 신경 쓰려니 참 힘이 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가 있나요? 형부도 형제가 없어서 챙겨줄 사람이 저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형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인가 조카를 재우고 거실에서 형부랑 가볍게 맥주를 한잔 한 날이었는데요. 형부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어요. 덩치는 산만한 형부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여러 가지 감정이 겹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네요. 그리고 그 무렵 형부랑 저는 엄청 가까워져 있었어요. 거의 매일 붙어 지내다시피 했고 언니를 잃었다는 같은 아픔을 공유해서 그랬나 봐요. 주말이면 조카 한별이를 데리고 같이 나들이를 가기도 했고요. 어떤 밤에는 조카를 재워놓고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 소파에서 같이 잠이 들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형부랑 썸씽이 생겼던 건 아니었는데요. 남들이 봐서는 거의 부부나 다름없어 보일 정도로 지내게 되었죠. 그 무렵 조카랑 형부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사귀던 남자친구에게는 조금 소원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아쉬울 건 없었어요. 남자야 또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형부랑 매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분명 처음에는 형부가 안쓰럽고 딱하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변하더니 형부가 남자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형부는 가정적이기도 하고 성격도 순박하니 착한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형부랑 같이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형부는 덩치도 좋고 그래서 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를 많이 만나본 경험으로 형부 같은 남자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스스로 미쳤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기도 했었고요. 그걸 떠나서 형부에게 부적절한 감정을 가지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나 봐요. 형부도 언젠가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져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눈빛이나 저를 대하는 말투가 분명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조카를 재워놓고 둘이 있게 되는 순간이면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고요. 서로가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분명 미묘한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한별이를 데리고 주말에 나들이를 갔던 날이었는데요. 인파가 많은 길을 걷던 중 은근슬쩍 형부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살짝 놀란 마음에 형부를 쳐다봤는데요. 형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한 손으로는 조카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 감촉이 너무 선명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형부랑 제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아 버렸죠. 그 손길이 싫지 않아서 저도 형부의 손을 꽉 쥐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우리는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게 조카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던 건지 우리가 데이트를 다녀온 건지 아리송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날 저녁 한별이를 안방에 재우고는 형부랑 거실 소파에 나란히 기대 앉았어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겠냐면서 형부가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몇 개 꺼내왔죠. 형부는 잠시 후에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다음날 휴무여서 굳이 집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그날은 형부랑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고 가겠다는 말에 형부는 알겠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대화를 조금 주고받다가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형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어요. 맥주 몇 캔에도 조금 취하는 기분이 들었고 살짝 달아오르는 기분이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서 그걸 안 한 지 조금 된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조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기도 했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달이 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못해서 조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이기도 했어요. 아까 낮에 형부가 제 손을 꼭 잡았던 그때부터 사실 형부하고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형부를 상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형부가 좋아진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한별이가 깰까봐 TV는 무음으로 켜놓은 상태였는데요. 우리는 멍하니 TV 화면을 보면서 맥주를 들이키고 있었죠. 저는 피곤하다면서 살며시 형부에게 몸을 기댔고요. 듬직한 그품이 너무 아늑한 기분이어서 야릇한 탄식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어요. 형부는 피곤하냐면서 제 어깨를 한 팔로 안아서 토닥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손길이 어깨만 토닥이고 있는 게 저를 더 안달나게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몸을 기대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형부를 바라봤는데요. 그러다가 우리는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살짝 어색한 정적이 흐르기도 했죠. 술김이기도 했고 제가 달아올라 있기도 했고요. 저는 그만 형부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살짝 입술이 닿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확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죠. 갑작스런 저의 입맞춤에 형부는 놀랐는지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많이 취했다면서 이제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는 급하게 자리를 정리해버리는 거 있죠. 순간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짜증까지 몰려오기도 했어요. 먼저 손을 잡아놓고는 이제 와서 아닌 척 하는 건가 싶어서 황당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린 제가 먼저 이렇게 들이대는데도 그 마음을 몰라주는 형부가 조금 미운 생각이 들기까지 했죠. 저는 형부를 한번 야속한 눈빛으로 째려보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마음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미 흥건해져 있더라고요. 심각할 정도여서 혼자서라도 해결을 하고 잘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 김이 팍 새버린 기분이라 혼자서 그걸 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렇게 누운 채 뒹굴거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나 봐요. 저는 살짝 잠이 들게 되었는데요. 방문 밖에서 조용하게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름 아닌 형부였죠. 형부는 노크를 하고는 처제 자는 거냐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까 저를 밀어내던 생각이 나서 얄미운 마음에 대꾸를 안 하려다가 저는 일어나서 방문을 벌컥 열어보았죠.
집안의 불은 다 꺼져 있어서 어둑해진 상태였는데 방문 앞에 형부가 서 있었어요. 이 밤에 다시 저를 찾아온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았지만 저는 살짝 냉랭하게 왜 자는 사람은 깨운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형부는 아깐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다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얄미운 마음에 더 추궁하고 싶었지만 저도 너무 달아올라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기싸움을 하면서 기운을 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형부의 손을 잡아서 방 안으로 이끌었고요. 이번에 형부는 거부하지 않고 제 손길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와락 안아버리는 거 있죠. 여자를 안 만난 지 꽤 되었던 형부도 엄청 달아올라 있었나 봐요. 억누르고 있던 고삐가 풀려버린 듯 저를 엄청 거칠게 그리고 급하게 탐하기 시작했죠. 형부의 숨소리는 너무 거칠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더욱 야릇하니 좋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급하게 탐하면서 사랑해주기 시작했어요. 무아지경이 되어서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말이에요. 제 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형부가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했어요. 오늘 안전한 날이니 그냥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형부는 저를 거칠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가득 채워주는 형부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혹여나 한별이가 깰까 싶어 저는 이불을 꼭 붙들고는 입술을 가리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죠. 형부와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흐느끼면서 거의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사랑을 하고 난 후 형부는 제 안에 가득해버리고 말았죠. 오랜만이기도 했지만 형부는 정말 엄청난 남자였어요. 산만한 덩치만큼이나 힘도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사랑을 나눈 이후에 온몸에 힘이 풀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죠. 파김치가 된 채로 형부의 팔베개를 하고는 물어봤어요. 이렇게 안달이 나 있었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참은 거냐고 말이에요. 멋쩍은 듯 형부는 아이 키우고 일하다 보니 그런 욕구는 억누르고 살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답을 해주었죠. 저는 형부를 살짝 꼬집으면서 앞으로는 참지 말고 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책임지라고 장난 섞인 진심을 전하기도 했죠. 형부도 알겠다면서 제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고 얼굴을 어루만져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스르륵 저는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우리는 깨어나게 되었는데요. 한 번의 연애로 그간의 스트레스가 싹 풀려버린 듯 저는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래서 주기적으로 그걸 해줘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한별이 방으로 가봤는데 새벽이어서 그랬는지 조카는 꿈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모닝키스를 나누고는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형부는 출근 준비를 했고요. 저는 한별이를 깨워서는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했어요. 한별이는 저를 보더니 이모 언제 온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뺨에 뽀뽀를 해주고는 이모 어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잤다고 대답을 해주었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집에서 한별이랑 같이 살까 생각 중이라고 하면서 형부를 살짝 쳐다봤는데요. 형부도 싫지 않은지 흐뭇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한별이가 유치원 버스를 타는 곳까지 제가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요. 한별이도 저랑 같이 가는 길이 즐거운지 엄청 신나 보였어요. 노래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매번 출근하기 바쁜 형부가 급하게 데려다 주거나 했을 텐데 이모인 제가 데려다 주는 게 좋았나 봐요. 그때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형부와 한별이하고 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도 저는 형부네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조카를 재워놓고 우리는 자연스레 한방에서 서로를 사랑해 주었죠.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고 뜨거웠어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눈동자를 응시했어요. 저는 그날도 아내 해달라고 형부를 꼭 끌어안았죠. 형부가 아내 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그날은 몇 번이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주었어요. 형부는 제가 만나왔던 어떤 남자들보다 훌륭했어요. 남자를 많이 만나봤다고 생각했는데 형부처럼 저를 만족시켜주는 남자는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형부네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고요. 매일 밤 저는 절정으로 가버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저는 형부하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날도 사랑을 나누고는 형부 품에 안겨 있다가 저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한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형부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잘하고 살겠다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살림을 아예 합치기로 마음을 먹었죠. 유일한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시다 보니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시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저랑 형부를 보고 사람도 아니라면서 엄청나게 격노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부모님은 저랑 형부를 보려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가도 문전박대 하시곤 했죠. 그래도 인정을 해주실 때까지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거잖아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날도 올 거라고 믿으면서 지내게 되었죠. 저는 이제 형부를 남자로 사랑하게 되었고요. 한별이에게도 이모가 아닌 엄마가 되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형부하고 잠자리를 할 때면 저는 피임도 하지 않았어요. 형부의 아이를 가지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해버리게 되었고요. 우리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죠. 얼마 전에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몸 관리 잘해야 한다면서 전화를 주셔서는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엄마도 이제 조금은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갈비찜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조만간 올라와서 만들어주신다고 하네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저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렴 어떤가요? 우리만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싶어요. 한별이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마 언니도 흐뭇해야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